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도요. 네네. 자, 오늘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한우 세트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알고 보니 오랜 친구가 설 선물을 보낸 거였죠. 고마운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제법 쌓여 있더라고요. 신이 나서 다 열어봤는데 정작 친구가 보낸 한우 세트만 없는 겁니다. 분명 택배 기사님이 보내준 배송 완료 사진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초인종을 눌러서 여쭤봤는데 어르신이 당황하시더니 자기에게 온 선물인 줄 알고 택배를 뜯어서 어제 저녁 식사로 구워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먹은 걸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 라며 도리어 역정을 내시는데 이거 엄연한 범죄 아닌가요? 이웃이다 보니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나오시니 너무 난감하고 화가 납니다. 아유, 요즘 설 앞두고 이렇게 명절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우의 원주인분도 또 모르고 드신 어르신도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명절에 이런 택배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명절 선물 거의 택배 서비스 다 이용하고 계셔서 정말 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자, 물량이 급증하면서 오배송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실 사고 관련된 분쟁은 뭐 아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아파트 복도나 또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를 이제 쌓아두는, 놓아두고 이제 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택배가 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이게 누구 거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번지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자, 사연 속에 이제 옆집 어르신처럼 이제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열어서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 먹어버리고 어쩔 거냐 이렇게 아유,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요. 예, 이건 이제 민사 문제를 넘어서서 형사적인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사과하고 또 한우 가격이라도 이렇게 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르신이 오히려 역정을 내셨잖아요. 네네. 어르신으로서는 나는 모르고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예,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도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 예, 점유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뭐 예. 절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예, 도둑질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 상자 고의로 가져가면 이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점유이탈물, 뭐가 이제 이탈됐다는 거죠. 네. 예, 그걸 이제 횡령했다라는 건데 잃어버린 물건이나 관리가 이제 이미 방치돼서 이게 좀 불확실할 때 성립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자, 뭐 흔히 좀 예를 들면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휴대폰 등을 내가 취득했는데 이게 누군가 주인은 있겠죠. 예? 근데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찾아주지 않고 그냥 내가 쓰자 이러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어. 1년 이하의 징역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사건을 좀 볼까요? 예. 어르신이 옆집 문 앞에 배송된 한우를 이제 몰래 가져가서 또는 뭐 그냥 가져가서 내 건 줄 알고 드셨다. 뭐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네. 일단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배송 완료된 택배 상자가 어쩌다 옆집으로 밀려가서 좀 방치되고 이거 왜 안 가져가? 아니면 또 이전 주소, 살던 주소로 오배송되는 경우처럼 점유지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막 어르신이요. 정말 네네. 본인의 물건이라고 착각을 하고 실수로 드신 경우 이럴 때도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요. 예. 자, 범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의 알고 있었느냐, 잘못 온 걸 내가 알고 뭐 먹었거나 가져갔느냐인데 네. 이게 사실은 증명하기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보통 택배 상자 겉면에 보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네. 안 보실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수령인, 수취인 정보가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이름이 보통 별표 들어가 있죠. 네. 예,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 보고
같은 근처 아파트면 좀 헷갈릴 부분이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인제 옆집 어르신이 "어 이거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누가 한우 음. 보냈네?"라고 인제 취지로 이야기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오해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자 우연히 그 두 분 어르신하고 인제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분하고 네. 성과 끝 이름이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처럼 이승우, 이서구 이렇게 돼 아 있다면 예. 이별우로 돼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먹었어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그럴 수 보는데 있죠. 어. 근데 인제 진행자님하고 저처럼 이름이 아예 서로 다른 사람이면 예. "아니 김씨 물건을 왜 이 씨가 드십니까?" 인제 이런 어. 소리를 듣게 되시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이 개인 정보에 워낙 민감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의 택배를 그냥 단순히 열어만 봐도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이제 비밀 침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규정 자체를 사실 많이 활용은 안 됐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 밀봉된 편지, 보통 이제 밀봉돼서 오니까요. 음. 문서, 뭐 등기, 소포 뭐 이런 것들을 허락 없이 개봉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 온 택배를 단순히 열어본 것만으로도 이게 비밀 침해죄에 해당된다라고 막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금고, 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됩니다. 예. 자, 다만 이제 비밀 침해죄라는 거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돼서 음. 고의로 실수 개봉한 경우 또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에는 이제 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군요. 근데 사실 사연자분의 마음이 참 복잡하실 거예요. 옆집 네네. 어르신이 이렇게 끝까지 사과도 안 하시고 예. 한우 가격을 일부라도 이렇게 줄 생각도 안 하시니까 이럴 예. 때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CCTV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경비관리실 주민센터 관리소에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사기관에 불가피 이제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음. 옆집 어르신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실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재물손괴죄,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문제이고요. 네. 자, 고의성 여부 어르신께서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아. 봅니다. 예. 자, 적용 혐의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어르신 드셨잖아요. 네. 그러시니까 물어주셔야죠. 그래서 음. 설 앞두고 이웃 간에 뭐 이런 문제로 오늘 보고 안 볼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아무래도 '아 이거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아 이거 실수로 내가 기쁜 마음에 그냥 구워 먹었는데 얼마를 배상해 주면 좋겠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한우 가격 정도 주고받는 선에서 좋게 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택배가 뭐 잘못 배송된 걸 뒤늦게 알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집에 도착한 택배 소포를 이제 수령인이나 수취인 정보를 좀 보시고 예.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간 것 자체로 절도가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들어오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같이 확인해 주면 좋고 네. 자 잘못 배송된 택배라 또는 '내가 이게 누구한테 온 거지?' 좀 가늠이 안 되실 때 음. 자 이럴 때는 절대 먼저 뜯어 보시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이거 음식 상하면 아깝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음. 인제 그거는 그분이 버리셔야 되는 거지 예. 제가 버릴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 되니까 이 형사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설명드렸으니까. 택배 음. 회사에 그 전화번호 써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음.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또 그렇게 네. 오배송된 거는 또 오배송 받게 되신 분이 빨리 찾아가셔야 그분들 그렇죠. 편하시니까. 맞아요. 이렇게 서로 배려해서 아무쪼록 가족들과 편안하고 주변 분들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